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명태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명 씨는 부끄럽다고 사과하면서도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2부속실은 최소 규모로 꾸리기로 하는 등 대국민 담화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야당이 주도하는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검찰과 감사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단독 의결했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4km 해상에서 129톤급 선망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2명이 숨졌고 12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통해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명태균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2월 검사가 없었던 검찰 수사과에서 명 씨를 불러 조사한 이후 9개월 만인데 경솔한 언행으로 부끄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이 한마디는 해야겠다. 나는 공천을 대가로 단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짙은색 재킷 차림에 검은 지팡이를 짚고 모습을 드러낸 명태균 씨. 예정된 시각보다 20분 앞선 9시 40분쯤 변호인과 함께 창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취재진 앞에 선 명 씨는 먼저 자신의 언행이 경솔했다며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인지 등 대통령 부부와의 연관성을 묻는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 씨는 조사 이후에 대답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아마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서 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지만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그러면 왜 계좌 추적팀이 따로 왔겠습니까? 돈의 흐름을 보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되는데 저는 단돈 1원도 정확하게 받아본 게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나온 명 씨 의혹에 대한 발언을 두고 명 씨 변호인은 대통령의 발언이 대부분 맞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입니다. 명태균 씨는 이렇게 들어갔지만 명 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며 명 씨가 받고 있는 모든 혐의를 다 부인했습니다. 명 씨가 그동안 구속이 되면 또 폭로하겠다고 해온 만큼 추가 폭로가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 일부 언론이 바라는 추가 폭로는 더 이상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명태균 씨는 김영선 전 의원과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 측은 계좌를 분석하면 김 전 의원과 돈거래를 소명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로부터 받은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르던 시기에 자기들끼리 돈 주고받은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부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무관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에요. 이분은 추천을 했을 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경선 후보 당시 명 씨가 공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자체 조사에 불과했다며 부인했습니다. 명 씨는 일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구속되면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해왔지만 더 이상 폭로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폭로할 것도 없고 영원히 없을 거니까 기대하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산단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정책 아이디어를 김 전 의원에 넘긴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명태균 씨가 조금 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창원지검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은채 기자, 조사는 그럼 오늘 끝난 거죠? 네, 명태균 씨는 조금 전 변호인과 함께 조서 열람을 마치고 이곳 청사를 나섰습니다. 오전 10시부터 8시간가량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당초 검찰은 저녁 8시까지 조사를 권했지만 명 씨 측이 건강을 이유로 일찍 끝내달라고 한 걸로 전해집니다. 명 씨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명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천 개입 의혹, 창원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를 벌인 걸로 전해집니다. 명 씨 측은 관련 의혹 대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는 조사 후 취재진을 만나 언론이 과거 환관, 십상시처럼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혜경 씨를 겨냥해서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검찰은 명 씨를 내일도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검찰은 명 씨에 대해 내일 조사가 끝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지검 앞에서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명태균 씨 사건 내용 법조팀 우정환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여러 입장을 밝혔던 명태균 씨, 정작 이렇게 나와서는 언론들이 앞에 쫙 대기하고 있었잖아요. 정작 말을 많이 안 했습니다. 네, 이 명태균 씨는 그동안 여러 루트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이 서로 사실관계가 꼬이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와 이른바 오빠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어디서는 여사의 친오빠다, 어디서는 아니다 이런 그랬죠. 뉘앙스의 말을 한 게 네. 대표적이었죠. 이 명 씨를 대리할 변호사도 선임이 안 됐던 탓이 있었는데 이제 선임이 된 만큼 명 씨가 본인이 직접 발언하기보다는 변호사에게 입장 발표를 다소 맡긴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입장을 밝힌 명 씨 측 변호사. 그런데 제보자 강혜경 씨에 대해서 제2의 윤지호란 말을 썼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윤지호 씨 같은 경우는 고 장자연 씨 성삼락 사건 관련해 목격자라고 하면서 이 여러 폭로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맞아요. 예. 이 이후 윤 씨의 증언이 사실관계가 안 맞는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신빙성 논란도 불거진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를 두고 명 씨 측은 강혜경 씨가 마찬가지로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강 씨 측도 입장을 내놨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 씨 측 변호사는 공익 제보자에 대한 막연한 모욕 그리고 명예훼손적 행위라면서 강 씨를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 측 변호사가 사건 파악이 덜 돼서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측 변호사 간의 감정 싸움으로도 다소 번지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명태균 씨 측 얘기를 들어보면 김영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게 맞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럼 이거 공천 개입 인정한 거 아닙니까? 이게 추천한 거 맞다. 그렇지만 공천 개입은 아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예. 이 그냥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추천한 것일 뿐이지 이게 공천에 영향을 줬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일반인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개딸들은 맨날 문자 폭탄 보내잖아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한 사람의 국민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진 의원이잖아요. 김영선 전 의원에게 막 상전인 것처럼 소리도 지르고요. 고함을 치고. 그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먼저 명 씨가 김 전 의원에게 했던 통화 녹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딘거리에 딱 붙어야 본인이 다음에 육선을 할 거 아닙니까? 시킨 대로 해야. 오늘 취재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네. 명 씨 측은 그냥 어떤 일을 좀 못하게 하려고 대통령 부부를 좀 팔았던 것 같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여당 중진 의원이라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 대통령 부부라는 더 센 권력을 판 것일 뿐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또 다른 통화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할 때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부분은 그저 한 국민으로서 추천을 했고 대통령 당선인이 알겠다 이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한 것뿐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치레다. 마지막으로 명 씨 측 MBN이 단독 보도해드렸던 그 증거인멸 의혹 있잖아요. 그것도 가짜뉴스라고 지목을 했더라고요. 네, 그 MBN은 명태균 씨가 처남에게 압수수색 전에 휴대전화와 USB를 넘긴 사실을 이제 보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MBN 보도 이후에 다른 언론사들도 관련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를 이어갔었죠. 이 명 씨 측 변호사는 이를 가짜뉴스라고 오늘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러 경로로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뒤 확인된 내용만을 전달해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정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명태균 씨의 추가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2022년 대선 직후 명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인데 명 씨가 내가 여사에게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바로 이게 명 씨가 대통령실 이전에도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 명태균 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라며 명 씨의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지인이 대통령실 이전에 대해 묻자 명 씨는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뭐라 하대. 경호가 나발이고 그럼 내가 그거 가면 본인 같은 X나간 가나. 김 여사에게 청와대에 들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그 이후로 풍수지리적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김 여사를 안전뱅이로 비유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역시 무속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발언을 이어갑니다. 두 번째는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래서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면은 이재명을 이길 수가 없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명 씨의 무속적인 시각을 완벽하게 신뢰했고 대통령실 이전을 서두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진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명태균 씨의 녹취를 통해 설명되고 국민적 의심이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 해소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 검토를 거쳐 추가 녹취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대통령 부부와의 직접 대화가 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를 또 경신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는 어제 있었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신뢰와 신임을 얻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이번 주에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17%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74%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처음으로 20%가 무너진 이후 2%포인트 더 내린 수치입니다. 대구 경북의 긍정평가는 23%로 지난주 18%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지만 전체 지지율을 견인하지 못했습니다. 4주 연속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경제 민생과 함께 부정평가 이후 최상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조사는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육성 녹취가 공개된 이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갤럽은 윤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좀 앞으로 좀 잘해봐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고요. 국민들께서 속상해하지 않으시도록 하여튼 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국민 담화는 대통령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며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변화를 통해 다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있도록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대통령실이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달 해외 순방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기로 했고 당분간은 국내에서도 대외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 라인으로 지목했던 강훈 전 비서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지원했던 걸 철회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싫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가 대외 활동을 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 관례상 또 어떤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중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회견 후속 조치로 김 여사가 이번 달 중순으로 예정된 윤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이번 순방뿐 아니라 연말까지 국내에서도 대외 활동을 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상대국 정상 배우자가 참석하는 외교 행사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경우는 신중하게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의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다는 기조하에 공식 출범한 제2부속실도 최소 규모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영부인의 집무 공간은 따로 두지 않고 접견실과 직원들의 업무 공간만도 과거 청와대의 3분의 1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은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강 전 비서관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국정 쇄신에 디딤돌이 되겠다며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 한동훈 대표는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질 않았죠. MBN 취재 결과 정말 큰일 났다.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젯밤 늦게까지 고심하다 오늘 아주 짧은 SNS로 입장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와 약속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중요한 건 구체적이고도 빠른 실천이라고 꼬집은 겁니다. 어떤 의미가 담긴 건지 정태진 기자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입장 표명을 고심하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회견 하루 만에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현 상황에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등을 약속했다고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의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천이라며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을 향한 뼈 있는 메시지도 담았습니다. 한 대표와 입장문을 논의한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MBN에 윤 대통령이 회견 과정에서 보여준 구체성 결여와 반말 등 불편했다고 평가받는 태도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 귀띔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즉시 윤 대통령이 말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며 당 사무총장에게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공식 입장에서는 회견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 정면 충돌은 피하고 대신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한 당내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을 설득해 특별감찰관 당론을 추진할 수 있을지 그 리더십이 관건이 됐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친한계 일각에선 국민들의 실망을 고려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민할 시점이 됐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한동훈 대표의 입장문에는 아쉽다는 정도의 비판도 없었던 거죠. 할 말은 하겠다던 한 대표가 이번엔 의도적으로 메시지 수위를 낮춘 건데 이유는 뭘까요? 이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친한계 전반에선 대통령 설명이 미흡했다는 인식이 뚜렷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직접적 비판을 삼가고 속도감 있는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곧바로 대통령과 각을 세우기보단 쇄신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지시로 압박에 나섰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의원들 의견을 기초로 해서 방향성을 정하겠다고 했으니까 의총통을 통해서 제가 의견 듣고 최종적인 방향성을 정하겠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의원총회가 당정 쇄신 의지를 확인할 첫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특감이 해법은 아니지만 할 건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인적 쇄신 조치를 포함해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이어 인적 쇄신 시기와 범위에 대한 압박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공개 거론했지만 당 지도부는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들께는 오늘 단화에서 많은 실망을 하셨다고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는가. 다만 여론이 악화할 경우 한 대표도 민심을 명분으로 조 의원 주장에 힘을 실을 가능성은 남은 가운데 당분간은 대통령실 후속 조치를 지켜볼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진지한 반성이 없었다.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예고대로 명태균 의혹이 추가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등과 합세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위한 기구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튿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담화로 특검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명태균 의혹이 추가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빙자한 헌정사 최악의 국민 우롱 담화로 특검이 통과돼야 할 당위성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위헌적 법안이라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습니다.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결국에는 주의를 돌리기 위한 그런
입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으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28일 재표결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특검 촉구를 위한 2차 장애 집회에선 야권 공동투쟁에 나섭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당원들에게 직접 문자를 보내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다시 한번 촛불의 시간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고와진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뜨겁게 투쟁을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동시에 야권과 함께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을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 추진 모임도 출범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결국 윤석열 정부 퇴진의 열쇠가 될 거란 판단 속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민주당은 사정기관 압박에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검찰이 매년 써오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전액을 사용하지 못하게 관련 비용을 법사위에서 모두 다 삭감해버린 겁니다. 법무부 검찰과장은 사의를 표했고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가 야당 주도로 검찰과 감사원의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을 의결했습니다. 세부 사용 내역 제출을 요구해왔지만 별다른 소명이 없었다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줄을 이었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타부처 예산심사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성역과 예외와 특혜가 많은 상임위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의결이라며 삭감된 예산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자 집단 퇴장했습니다. 특정 기관의 특정 업무에 대한 삭감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것은 대단히 감정적인 결정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에 반발해 법무부 검찰과장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안은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됩니다. MBN 뉴스 정태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하느냐, 특감, 특별감찰관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여야가 치열하게 맞서고 있죠. 또 김 여사 특검이 거부권을 거쳐 돌아와 재표결되면 그때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까요? 국회팀 최돈희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특감과 쇄신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 기존 입장 그대로 특검 대신 이번에도 특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네. 친한계 취재를 종합해보면 핵심은 사과와 변화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만 의미 있는 담화였다고 평가합니다. 또 쇄신 역시 여사 리스크를 관리하는 정도의 인적 쇄신으로 제2부속실 설치라는 대통령실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당정, 당내 갈등 사이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였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야권이 이렇게 특검을 공세 펼치기 때문인지 이 특감 논의는 별로 안 했어요. 추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특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특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습니다. 사실상 권력의 문제를 예방하는 역할이라 도입 당시에도 실효성과 독립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절차도 문제인데요. 네. 현재로선 특감을 임명하기로 여당이 뜻을 모으는 거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기로 돼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가 없어서 여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네. 결국 민주당이 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안인 겁니다. 민주당은 특검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한 대표의 이 같은 특감 주장은 실효성보다 정치적 상징성을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야권의 김 여사 특검법, 이게 이제 결국 대통령 거부권을 거쳐서 또 재표결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탈표 숫자가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8표 넘을까요? 지난달에도 재표결에서 당론으로 부결을 이제 정했는데 네.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야권의 공세를 막고 여당의 결집을 이끌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충실한 사과를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국민들이 기대하셨던 만큼은 아니었지 않나.
대통령이 당내에서도 저렇게 비판을 받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신인도가 많이 손상되는 상황이 돼. 그러면 이탈표가 8표를 넘을 수도 있겠네요. 현재로서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당내에선 김 여사가 부담인 건 맞지만 민주당 특검법이 지나치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다만 더 악화되는 이 김건희 여사 여론이 부담이어서 친윤계 일부에서도 제3자 특검 수용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여론인데요. 여당은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를 분수령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한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 입장 표명 직후에 곧바로 이재명 대표의 총동원령을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수위를 낮춰서 특검법을 발의하면은 그러면 오히려 더 또 이탈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도 역설적으로 되네요. 지금까지 최돈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새벽에 제주시 비양도 앞바다에서 선원 27명이 타고 있던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15명이 구조됐지만 2명이 숨졌고 12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사고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서영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비양도가 바로 앞에 보이는 제주 한림항입니다. 이곳 한림항에서 바다 쪽으로 28km 떨어진 곳이 바로 수색 지점입니다. 실종자는 벌써 사고가 난 지 15시간이 지났는데요. 오전부터 수중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자는 한국인 10명, 외국인 2명으로 모두 12명인데 기다리는 추가 발견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예, 그럼 수색 인력은 얼마나 동원이 됐습니까? 수색 인력은 계속해서 추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새벽 4시 사고 시간 뒤부터 해경은 경비 함정 40여 척 그리고 항공기 1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군에서도 함정 3척 그리고 항공기 4대를 투입했고 경찰과 소방에서도 각각 항공기를 띄웠습니다. 여기에 10대가 넘는 민간 어선들도 자발적으로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도는 많이 안 쳐서 구조는 좀 선원들이랑 같이 좀 원활하게 했던 것 같아요. 오후 1시쯤부터는 해경 소속 잠수사를 투입해 수중 수색도 시작했는데요. 사고 지점 수심이 90m에 달할 만큼 깊어 수색 작업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꽤 깊네요. 아무래도 추운 날씨에 또 수중이다 보니 시간이 관건일 것 같은데 골든타임은 언제까지로 보고 있습니까? 다행히 바닷물이 아주 차지는 않습니다. 오늘 낮에는 22도 정도였는데요. 밤에는 물론 수온이 낮아지겠지만 해경은 골든타임을 약 24시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와 계시겠어요. 실종자 가족들은 제가 있는 이곳에 바로 앞에 있는 구조본부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쯤 본부에 도착했는데요. 대기실에 들어가면서 일부 가족들은 실종 사실에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직 골든타임이 남은 만큼 차분히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한림항에서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사고 선박은 잡은 고기를 다른 배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빈 그물을 끌어올리다 배가 넘어갔다고 하거든요. 이어서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대원들이 구조한 선원들에게 담요를 씌워 구급차로 데리고 갑니다. 직접 14명을 구조한 다른 어선의 선원은 더 손 써볼 틈이 없었다고 전합니다. 봤으면 다 구조했죠. 못 봤으니까 지금 저희 이러고 있는 건데 저희 답답해요 지금.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135 금성호는 잡은 고기들을 함께 출항한 운반선에 옮긴 뒤 그물을 끌어올리다가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물을 걷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 생존 선원은 처음엔 서서히 기울어지더니 어느 순간 순식간에 배가 넘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어망이 선체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해경 잠수사를 투입해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사고 당시 바다는 파고 2m, 바람은 초속 6에서 8m로 기상특보는 내려지지 않아 기상 상황이 원인을 제공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존 선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배에 탄 27명 가운데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선에서 작업하는 어부들은 기상특보가 없는 한 구명조끼를 착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세기의 이혼이라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 소송을 대법원에서 계속 심리할지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법원의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 시한이 바로 오늘 자정이거든요.
지금 오후 7시를 넘어선 이 시각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재산분할 2심 선고에서 법원은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 3천억여 원의 재산분할금과 20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사건이 법으로 정한 6가지 상고 제기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심리를 이어갈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된 지 4개월이 지난 오늘 자정까지가 바로 결정 기한입니다. 심리불속행 기각결론이 통상 오후 6시 이전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은 심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심리가 이어진다면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를 계속하거나 전원합의체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1조 3천억여 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산분할 금액이 걸린 소송에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래아 사건과 똑같은 일이 경북 구미에서 또 벌어졌습니다.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 어머니에게까지 중상을 입힌 건데 김래아 사건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숨진 여성이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아파트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들어오고 복도에는 핏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렀습니다.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어머니는 머리를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사는 아파트를 찾아와 말다툼을 벌이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 2일부터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래 혼자 계셨는데 최근에는 어머니가 계속 계셨다. 하지만 숨진 여성은 개인적인 이유로 스마트워치 착용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마트워치는 본인이 희망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급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112 시스템 등록을 해가지고 제일 우선 출동하게 돼 있고요. 경찰은 집중 순찰과 스마트 초인종 등 안심 장비를 지원했지만 범행을 막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자수한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되레 피해자 행세를 하며 문자를 보내거나 부대에 휴가를 낸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었는데 이 장교가 범행 이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또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여성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경찰에게 전화해 마치 본인이 그 여성인 척 내 실종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한 겁니다. 전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역 육군 장교인 A씨가 같은 부대 군무원이었던 피해 여성 B씨를 살해한 건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입니다. B씨 어머니는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아침 딸이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B씨 전화로 3시간 넘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B씨 휴대전화를 갖고 있던 A씨는 이를 무시하다 오히려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A씨는 경찰과의 보이스톡을 이용한 통화에서 피해자인 B씨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B씨의 개인정보를 말하면서 경찰을 속인 A씨는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취소해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실을 B씨의 가족에게 전했고 B씨의 가족은 더 기다려보겠다며 실종 신고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B씨는 북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경찰청은 A씨에 대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지만 A씨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현재 신상 공개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대낮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 단지 지하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민들과 상가 이용객 등 200여 명이 대피하고 일대 도로가 정체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단지 위로 회색 연기가 뿌옇게 올라옵니다. 단지 내 CCTV에는 사람들이 가게 밖으로 급히 몸을 피하고 뒤이어 소방관들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서울 강남 음마아파트 지하상가에서 불이 났습니다. 올라갔어. 내가 시원하게 껐는데 안에서는 여기서 안 보이니까 꺼졌는 줄 알았어. 불은 아파트 지하상가의 한 가게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화재 진압에는 소화기 50여 대가 동원됐습니다. 이 불로 한 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고 연기가 지상으로 퍼져나가면서 아파트 주민 등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또 소방인력 95명과 장비 24대가 투입되면서 진화 작업 내내 일대 도로가 마비되는 등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조리 중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어젯밤 비행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외국인 한 명이 승무원 좌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승무원 좌석 바로 옆엔 비상구가 있어서 자칫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죠. 결국 이 승객 제압당해 포박됐고 착륙하자마자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 30분 태국 방콕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40분 정도 상공을 날 때쯤 한 외국인 승객이 비상구 인근 승무원 좌석에 앉았습니다. 승무원들이 본인 좌석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지만 이 승객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승무원을 밀치고 폭언까지 하다가 비상구 쪽으로 움직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기장과 승무원들은 승객을 포박하고 다른 승객과 분리 조치했습니다. 승객이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절차에 따라 법 위반 고지 후 포박했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해 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238명이 탑승했고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을 보면 승무원은 기내 보안 요원으로 기내 난동을 제압할 수 있고 폭언, 고성방가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비상구를 열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요 항공기를 위협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장비를 건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승객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격리 조치를 취하기.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는 착륙 도중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아찔하게 한 적이 있었고 제주항공 여객기에서도 승객이 탑승구를 열겠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에게 담배꽁초를 던지고 주먹까지 휘두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결국 경찰관 3명이 들러붙어서야 연행할 수 있었습니다. 최민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영주차장 앞에서 한 남성이 자신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경찰관에게 던집니다. 경찰관을 강하게 밀치더니 또 다른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휘두릅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브레이크 팍 밟고 본인이 죽던 누가 죽던 뭐 몇 점 충돌 사고가 나던 그러게 생겼어. A씨의 차량에는 저항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관 3명이 붙어서야 A씨를 연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A씨는 주차장 입구 차량기가 올라가고 나서도 40초 넘게 가만히 있는가 하면 일방통행 도로 주행 방향과 반대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유심히 지켜보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음주 측정을 진행했습니다. A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의 3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경찰을 피해 5년간 도망 다니던 남성이 우연찮게 붙잡혔습니다. 카페에서 돈다발을 세는 모습을 발견한 경찰이 검문을 해봤더니 다른 사람 행세를 하다가 급기야 도망치기 시작한 건데 체포, 벌금, 지명 통보 등등 합쳐서 수배만 14건이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페 야외 테라스에 남성들이 모여 돈을 주고 받습니다. 잠시 뒤 경찰이 지나가고 다가와 말을 겁니다. 초저녁에 남자들이 모여 5만 원 돈다발을 세는 모습이 무언가 의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현금 다발을 소지하고 있는 것은 범죄 수익금과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확인하고자 불신 검문을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데 한 남성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이거 씨 아닌 것 같은데. 펄쩍 뛰면서 억울하다던 남성이 갑자기 카페 내부로 도망치지만 곧바로 경찰에게 제압당합니다.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한 남성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서에 간 남성은 그제서야 신분을 밝혔습니다. 남성은 대구와 포항 등 지역에서 수배 14건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인식사항을 토대로 조회를 했더니 특수상해 사기 횡령으로 체포영장 3건이 발부되어 있었고 남성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어젯밤 발생한 충청남도 상수도관 누수 사고로 4개 시군 33만 명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령댐 물이 지나는 상수도관이 오래되고 낡아서 벌어진 사고인데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길게 줄을 서서 식수를 배급받는 모습 보이시죠? 일로도 오늘 밤이나 내일은 돼야 복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참 바쁜 음식점의 점심시간. 손님 대신 설거지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음식을 할 수 없어 하루 장사를 망친 겁니다.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물을 한 방울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넉넉 앉아 있는 거지. 점심에 지금 오셨다 손님 가서 계속 오셨다도 가고 그래서 좀 미안하단 말은 하루 종일 한 것 같아요. 조용했던 농촌마을 주민들 역시 이른 아침부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딱 아침 출근하는데 우리 식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기 오늘 물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물 좀 받아놓으라고. 어제 저녁 8시 반쯤 충남 보령 광역 상수도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급식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이곳 초등학교를 포함해 서산과 홍성 지역 학교 6곳이 단축 수업을 하거나 대체식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직경 40cm인 광역 수도관에 설치된 밸브가 오래돼 파손된 건데 하루 18만 7천 톤의 수돗물을 공급받던 4개 시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복구는 오늘 밤이나 내일 오전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통해 입법, 사법, 행정까지 모두 장악한 트럼프 당선인이 첫 여성 비서실장을 임명하며 정권 인수 준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과는 불편한 동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파월을 해고하겠다고 했지만 파월 의장은 물러날 뜻이 없다고 맞서고 있거든요. 사실 이 두 사람의 불편한 관계는 이미 트럼프 1기 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에도 금리를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고 올리고 내린다고 트럼프가 불만을 가졌었죠.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한마디로 레드 웨이브의 완성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압승으로 행정권은 물론 입법부인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고 보수 우위인 사법부까지 우군으로 둔 상황입니다. 든든한 환경 속에 정권 인수 작업도 속도를 냈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백악관 재입성 킹메이커 역할을 한 수지 와일스 공동선거 대책위원장을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트럼프 당선인은 강인하고 똑똑한 인물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는 파열음이 불가피합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9월 연준이 금리를 큰 폭으로 내리자 정치 행위라고 비난하며 파월 의장을 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파월 의장의 답이 오늘 FOMC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압박이 있어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밝힌 겁니다. 이어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법적 권한이 없다는 말로 험난한 둘의 관계를 예고했습니다. Some of the president-elect's advisors have suggested that you should resign. If he asked you to leave, would you go? No. Can you follow up on? Do you think that legally you're not required to leave? No.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2월까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파월 연준 의장의 불편한 동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미국과 대립해오던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 하루 만에 관계 회복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트럼프와의 밀착을 통해 러시아에 유리한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축하 계획이 없다며 표정 관리에 들어갔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하루 만에 돌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도 소통할 수 있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Желающих вести дискуссии много, вот здесь целый зал. Но если нет, мы будем с вами вести дискуссию. То есть с Трампом готовы повести? Готовы. 트럼프가 선거 내내 주장해오던 종전 구상안에 대한 화답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의 종전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주와 루안스크 인민공화국,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의 영토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종전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Unacceptable for Ukraine and unacceptable for all Europe. 전쟁 종식을 공약한 트럼프의 당선으로 좋든 싫든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우크라이나. 새로운 차원의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지난 4일 첫 교전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온라인 여기저기서 북한군이 실전 투입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쿠르스크 교전 지역에서 교전 준비를 하는 모습, 냉장고와 요리시설이 있는 북한군 막사 모습 등입니다. 러시아군과 갈등이 있는 듯한 설명도 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인민해방군 병사 여러분,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고 우크라이나 방위군에 투항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크라이나 유력 언론인 안드리 차플리엔코가 우크라이나군의 북한군 투항 회유 방송이라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난 5일에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훈련받는 북한군 최초 영상이라며 총기로 무장한 북한군 추정 병사들이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칠러 성향 텔레그램인 파라팩스는 북한군과 러시아 소수민족을 구분하기 위해 러시아군이 만든 일명 아군 식별 전단과 함께 북한군이 머무는 막사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TV와 침대 등이 있는 내부 모습이 담겼는데 영상에 우리는 진흙탕 속에 있는데 북한에서 온 친구들은 따뜻한 곳에 있다는 설명을 덧붙여 북한군과 러시아군이 갈등을 빚고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지난 4일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첫 교전이 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북한군 투입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된 겁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1 тисяч частина з цих військ вже брала участь в бойових діях і проти україн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Так, є вже втрати.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당장은 확인할 수 없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북한군 추가 파병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수도권이지만 이 중에서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분양이 늘고 거래는 꽉 막혀 있는데 수도권이라고 조만간 정부 정책 자금인 디딤돌 대출까지 막히게 생겼거든요. 입주가 코앞인 단지들은 잔금 대출이 막힐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경기 오산시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내년 8월 입주 예정인데 잔금 대출을 받으려던 입주 예정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예정인 단지만 디딤돌 대출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런 대출 조건 변동에 분양사무소도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변동량이 없어서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내년이 돼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대출 조이기에 유탄을 맞는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경기 이천시를 비롯한 수도권 외곽은 미분양이 늘고 아파트값도 떨어지고 있는데도 대출 금액까지 줄어 이미 거래된 계약조차 취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더라도 최대 4,800만 원의 소액 임차인 보증금이 우선돼 그만큼 대출 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마이너스
지금 침대했어.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갑작스런 디딤돌 대출 축소에 곳곳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오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반고흐 진품 명화전에 한류 스타 지창욱 씨가 작품 해설사 이 도슨트로 참여했습니다. 처음 고흐 작품을 봤던 순간을 잊지 못한다는 지창욱 씨는 작품이 주는 감동을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고 소망을 전했습니다. 이규영 기자입니다. 미남 배우 지창욱이 12년 만에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반고흐 진품 명화전의 작품 해설사로 나섭니다. 스크린과 무대를 오가며 다채로운 매력을 뽐낸 지창욱은 과거 뉴욕에서 반고흐의 작품들을 처음 본 순간을 잊지 못한다며 작품 해설사로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렬했던 것 같아요. 그 작품 자체들이.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영감들과 되게 정서적인 충만함을 줬던 것 같고요. 지창욱은 반고흐의 열정과 고뇌를 관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고흐 작품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잘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창욱의 깊은 목소리로 반고흐의 작품 세계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9일 막을 올립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크렐러 빌라에서 76점의 원화가 들어와서 전시가 된다고 하네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미국 대선 직전까지 연속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해왔던 북한. 잠시 침묵 중이지만 언제 또 도발 행보에 나설지 모르죠. 이에 대비해 우리 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원점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현무2 실사격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현무는 방어가 아닌 공격용 무기입니다. 권영범 기자입니다. 발사대가 수직으로 기립하자 발사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3, 2, 1, 발사! 발사와 동시에 미사일이 굉음과 함께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칩니다. 미사일은 약 200km를 비행한 뒤 남쪽 해상의 표적에 명중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해 초토화시키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2 실사격 모습입니다. 최대 사거리가 1000km로 추정되는 현무2는 유사시 북한 전역의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평도와 백령도에선 북한의 무인기와 화력 도발을 방어하고 경멸하기 위한 대규모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적의 기습적인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군 당국은 미국 대선이 끝난 뒤에도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미국이 이번에 또 금리를 인하했죠. 우리도 지난달에 이어 금리를 또 내릴 수 있을까요? 그동안은 가계 부채가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미 대선 이후 치솟은 환율이 큰 변수가 됐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지난 9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We continue to be confident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with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한미 금리 차는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고민은 더 깊어졌습니다. 가계부채, 집값 문제가 그동안 골치였다면 지금은 트럼프 재집권으로 치솟는 환율이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강달러 정책에 따라 원달러 환율은 1,400원 시대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수출에 직접적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수입 물가도 높아져 다시 고물가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금융 외환시장까지 확대 개편하고 갑작스런 환율 변수의 등장으로 오는 28일 금통위 결정은 동결의 무게가 실립니다. 트럼프 시대가 가져올 대외 변수의 불확실성과 길어지는 내수 침체 속에 통화 정책은 갈수록 꼬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이번 주말은 완연한 가을을 느끼기 좋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단풍이 절정에 들면서 주말을 맞아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주말 내내 큰 추위 없이 온화하겠고 낮 동안 두꺼운 옷차림으로는 다소 덥게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휴일인 일요일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이른 아침 이동하신다면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충남,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또 오전 한때 경기와 인천, 충남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춘천은 5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1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수능일인 목요일에는 크게 춥지는 않겠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